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청래가요 역시 욕심이 많습니다. 과방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패소,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항소를 포기해갖고 심재철, 그 다음에 이 하태경 두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논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가 일단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천억 정도를 물어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스타와 관련된 이 중재재판부의 판결문을 공개하겠다. 이러한 이 배짱을 보였어요.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위에서요. 지난 2일 날 통과된 이 당헌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일 날 비대위가 정식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자, 권성동 지금 내가 직무대행이 본래 오늘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려다가 7일 또는 8일 날 발표하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유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벌써부터 이준석이가 또 난리치는 걸 꼴을 보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과 그다음에 이핵관들에게 공세일 빌미를 줘가지고 이 여론전에서 이준석에게 호기를 줄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의 입장문 오늘은 무려 4개를 내놨는데 이준석의 입장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입장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맨 먼저 오늘 내놓은 입장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지금 칠곡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칠곡이 자기 이제 조상들 거기 묘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정원관으로 가서 칠곡 성담 종택에서 불천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요. 더 이 웃기는 거는요.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이 입었던 제복과 똑같은 제례복하고 그거를 갖다가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우회적으로 상당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준석이가 맨 처음에 올린 그러한 사진과 그래요. 그래서 이 제례복이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왜냐하면요,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산서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노란색 두루마기에 갓을 맺는데 똑같은 갓과 그리고 이 제례복을 입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제례복을 입고 제사를 올리는 사진 무려 6장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불천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천이라고 하는 제례는요. 큰 공운이 있는 조상을 영원히 모시기 위해서 국가나 유림 또는 문중이 지내는 아주 큰 의미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장, 결국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급이야. 최소한도. 그러니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국인에서 당규가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래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비대위원장을 오늘 발표 안 하고 7일 날 또는 8일 날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련 기사를 또 공유하면서 가처분을 맞을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원을 이제 추진하나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례 복장을 하고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아니 11시 반부터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 왜 무효화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라는 분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고 가처분 신청서 송달 받기를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들을 전부 가처분 신청했지 않습니까? 수준이 부자한데 어떻게 간담회가 또 엽니까?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입니까? 그래서 성일종 쭉 본인이
송달이 불가하다라고 한 비대위원들 이름을 전부 다 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입장문은요. 대구 CBS에서 오늘 서울 CBS하고 이원 방송으로 이원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한판 승부에 출연했다. 그렇게 해서 이 한판 승부에 출연한 방송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유튜브를 갖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입장문을 올렸는데 최고 많이 올린 게 최근에 6개를 올렸고 오늘 4개면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올린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이제 비대위가 그대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일 심리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고 그 전에 지금 9, 10, 11, 12 지금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준석 본인에 대한 지금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준석의 현 심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 남구중 경찰청 수사본부장이 이준석에 대한 수사는 이달 내에 마무리한다. 막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본인은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찰 소환도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도요. 지금 윤핵관들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또 조사 계획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이렇게 밝히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입장문을 계속 내놨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했어요. 자, 왜 사퇴했겠습니까? 이미요.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사퇴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가 법률적 의미가 있어요.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필연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퇴했으니까 비대위원을 사퇴했으니까 비대위원들이 그냥 그 직을 가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법원이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이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서면으로 사퇴를 했고 전주의 이수 의원은 구두 사퇴를 밝혔다라고 지금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 당규상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됐다.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일 날 가처분 신청을 또 심리하게 돼 있는데 이때 괜히 법원을 자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퇴를 한 것은 참 잘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이준석이가 이렇게 매일같이 입장문을 내놓고 이 반대 여론을 그리고 이 압박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이가 오늘 또 이제 4개나 또 내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지금 이준석이 자중자애하라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중자애하라. 그리고 오늘 전국의 손으로 모든 혼란과 갈등을 이제 끌어내게 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과연 똑같이 이준석, 이재명 이러면 이 시들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이준석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전국의 여러분의 손으로 당의 혼란과 갈등을 끌어내 주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요, 윤두현 정교의장 직무대행도요, 기쁘고 즐거운 안건을 갖고 전국을 소집해야 하지만은 복잡한 사정으로 소집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의 이 사법부가 정당의 내부적인 정치 행위에 관해서 개입하는 더 이상의 실책은 벌이지 않기를 저는 법원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이준석이는 이제 반드시 기소한다. 이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공소시효가 만기가 되기 전에 이번 달 안으로 조치를 다 끝낸다라는 얘기는 기소할 가치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 불출석을 의총 의견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검찰 불출석 요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 의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그러면 출석 여부에 대한 결단은 아직 안 내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출석은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입장이 내일 불출석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한다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보한 것 같고요. 법 쪽에서도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한 걸 보면 지금 충분하게 이 기소할 수 있는 근거는 다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게 법 쪽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법 쪽에서도요. 이 검찰이 야당 대표를 부를 정도가 되면 기소할 정도의 증거나 수사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재판에 가서 방해할 것인데 굳이 추석을 앞두고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것이다.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 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이는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우리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스스로 정치적인 인질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지금 검찰의 이 소환 조사에 대해서요. 전면적 선포다. 이렇게 전면전에 선포한 것이다. 라고 성토한 것은 결국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세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범죄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야말로 정치 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다.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바로 민주당이 된다.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그 비리 의혹을 또 그대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인데요. 그동안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요. 이 은수미가 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시장이 되고 나서 시청 산하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채 채용하던 과정에 개입했다. 그래서 은수미 시장은 경찰에 그동안에 수사를 쭉 받아왔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쭉 수사를 받아왔는데 경기 지금 남부경찰청에서요. 지난 2일 날 검찰에 불구속 기소 조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번에 은수미 시장을 제외한 다른 17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 2018년도에요. 시장이 당선된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립 서현도서관에 공무직으로 부정채용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수미 시장의 지금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2020년도 9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은수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면서 이것이 이제 고발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수사해서 결국은 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은요, 이미, 그러니까 관련자 중에 캠프 상황실장 이 씨하고요, 인사부서과장 전 씨는 이미,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은수미 시장, 전 시장도 비록 불구속 송치를 했지만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겸직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과방위원장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당의 설득에 실패했고요. 결국은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요, 이 본인이 이렇게 끝까지 사수할 경우는 강제 조치할 만한 법규라든가 당원 당규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비양심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요,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이 론스타와 관련된 이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라고 오늘 예결위 전체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이 규정상 이 ISDS의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하지만은 사실상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지서를 준비해서 내일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이거를 읽어봤는데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에도 유리하고 어떻게든 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롤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은 만약 롤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얘기하고요. 판정문이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보시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힘을 실어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히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관해서는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결과를 보면 10% 정도 내외 밖에는 받아들일 확률이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이 안정권 씨가 인천 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그 실질 심사를 받기 직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욕설만 한 것이 아닌데 이 집회 시위의 취지가 굉장히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쟁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욕설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집회로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현재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정치 양분의 전직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와 협치하고 더 이상 국민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집회였는데 이렇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와전되고 왜곡된 것이 가슴이 아프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요,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은 바로 뭐냐? 이 모욕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모욕 부분에 대한 이 고발은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데 따른 것인데,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 영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요. 구속 여부는 오늘 늦게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준용 씨, 그동안에요, 고용정보원이죠.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했다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과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8천만 원을 청구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지난달 19일 날 1심 이 판결문을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확정돼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당시에 말이죠.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뭐라고 판시했냐면은 이 심재철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주장문에는 과장된 표현이 조금은 있긴 있지만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문준용이 얼마나 아버지 백 믿고 무리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가 이거 망신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점을 문준용이가 제대로 깨달아야. 문준용 나이가 어리잖아요. 문준용 씨. 그래서 앞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이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